백소영 교수와 함께하는 AS 라이브 방송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청어람 열혈 후원자 심에스터라고 합니다. 네, 저는 2년 동안 실패하다가 신규 후원자가 된 백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들 섭섭지 않게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어람에서 이것저것 담당하고 있는 오수경입니다. 예. 서로 박수 쳐주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 일단 네. 자축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6주간 강좌 잘 했잖아요. 그쵸? 기획하셨고, 또 강좌 진행하셨고, 전 수업 잘 들었고, 그래서 우리 서로 자축하는 박수 수고했다. 네. 네. 특히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축하해주는 사람 없어. 아. 왜 별로 왜냐 페미니즘 네, 논란의 그쵸. 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자축을 하고요. 지금 두 분의 표정이 얘가 뭐 하나 그냥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긴장되네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벌써 우리 오수경 가사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데 그쵸. 오늘 그 네. 추억의 가수 임병수 씨의 버전으로 떨리는 양 목소리로 세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아니, 제가 좀 올드한 걸 좋아해가지고요. 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축하는 당근을 얻었으니까 이제 좀 채찍을 본격적으로 또 맞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실 6주가 적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또 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 게다가 기독교랑 연결해서 그죠? 얘기하기에는 그 맥락을 다 담기에는 부족했다. 라는 그럴 수도 그죠? 있겠죠. 예, 예.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니 뭐 네. 아니 물어본 거예요, 진짜. 너무 당황하신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게다가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청아랑 앞서가고 있어요. 네, 훌륭합니다. 투자 좀 했습니다. 네, 진짜 저희 후원금으로. 네. 네. 그래서 좀 돈이 좀 가난해졌어요. 제가 투자해서 네. 네, 여러분의 신규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후원 방송 한 사람이 두세 구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을 해가지고 지방에서도 보실 수 있게 했고 심지어 이 해외에서도 우리 해외 동포들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했는데 그 내용이 해외 동포들. 근데 동포들이잖아요. 저는 항상 예. 그런 마음을 갖고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고 또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질의응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동의하시나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예, 제일 아쉬웠던 게 그 성경 해석 부분에서 네.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다 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능력자이신 우리 백소영 교수님조차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그 이 자리에서 매주 강의뿐만 아니라 깨알 같은 우리 또 그 드레스 코드를 저희가 오늘도 또 드레스 코드가 나름 이따 물론 여쭤볼 건데 그 주제를 전달해 주신 그 백소영 교수님과 또 이 강좌를 본인이 기획하고 진행했다고 꼭 밝혀달라고 하신 청아랑 오수경 편집장님과 함께 이제 라이브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수다를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우리 드레스 코드를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거거든요. 신호등? 네. 저기서 막 노란색이야. 죄송합니다. 근데 뭔가 좀 쨍하지 않아요? 우리 컬러가 되게 비비드하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우중충한데 저희만이라도 이제 좀 분위기를 살려보고자 하는데 왜 레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이게 6강 때 입고 왔던 그대로인데 네. 사실 늘 강의 때마다 약간 컨셉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날은 강의하느라고 마음이 바빠서 열심히 드레스 코드는 이렇게 하고 와놓고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그게 다 컨셉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해도 돼요 지금? 네,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빨간 겉옷을 입고 왔던 이유가 왜 우리 강의할 때 파이어스톤 네. 네. 그 공부하면서 빨간 스타킹, 레드 스타킹 네. 그 선언을 했던 거 네. 기억나시죠? 네, 나죠. 예. 근데 그 여인의 열정은 가져오되 내가 그래서 왜 하필 스타킹이냐. 그러게. 예, 네. 기왕이면 겉옷으로 하자. 네. 그래서 일종의 겉옷의 상징성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보통 겉옷 그러면 이게 어느 문화권에서나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왜 그쵸, 법복도 양복. 그렇고 네, 양복도 네. 그렇고 왜 겉옷을 그래요. 뭐를 입느냐에 따라서 이게 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데 여자들이 그동안 너무 그림자 노동만 했잖아요. 네. 어느 공동체에서나.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기왕이면 파이어 파이어 하자. 하고 파이어 하되 겉옷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들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랬고 근데 두 번째는 이건 약간 성서적인 의미인데 네. 보통 겉옷 그러면 그 성서문화권에서는 이게 일종의 생계형이거든요. 아. 왜냐면 뭐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겉옷을 입고 나가야 그쵸, 되는데 그쵸. 가난한 집 같은 경우에 심지어 그 집안에 겉옷이 하나밖에 하나. 없는 맞아, 집도 맞아. 있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네. 번갈아 가면서 입고 나가야 될 만큼 아, 좀. 근데 하다못해 그거를 왜 그래서 담보로 맡겼을 때는 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네. 그거 돈 못 갚았더라도 돌려주라고. 야 그거 맞아, 그 맞아.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페미니즘이 우린 교회 언니들의 페미니즘이니까 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페미니즘이 가자. 야. 그런 깊은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빨간 겉옷을 입어봤습니다. 빨간 파이어. 제가 알고 있기는 머리에도 의미가 있다고. 아, 이게 그냥 안 빗으신 게 들었는데, 아니라? 네. 아, 이게 의미가 있으셔. 오늘은 좀 안 아, 빗었어요. 오늘 안 빗으시는 건 줄. 오늘은 좀 안 빗었어요. 네.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그날은 좀 이쁘게 하려고 해오고 네, 왔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저항하는 의미였죠. 아, 이 풀어헤친 머리로. 예, 그러니까 네. 바울이 자꾸 머리를 올리고 이렇게 단정하게 하라고 그랬던 게 있어서 예. 뭐 바울 시대의 그 맥락은 제가 어떤 이제 그 교수님 해석을 가져다가 설명을 네.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예, 21세기 일종의 상징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네, 풀어헤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와 저항의 상징이네요. 그렇죠, 이 풀어헤친 그렇죠. 거. 예, 라이온, 예. 머리 좀 길러야겠어, 진짜. 우리는 반대로 저항하면 머리를 밀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머리를 길러보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그럼, 길고 예, 풀어헤치고. 그렇지. 네. 알았어요. 어쨌든 오늘 그래서 오늘도 예,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또 그날 복장을 그대로 이제 하고 네. 와봤습니다. 그러면 도구로 안 갈아입으신 건? 아, 그렇진 네. 않죠. 은근히 말씀 못하실 것 같이 하시면서 은근히 저격을 하시는데. 네, 오늘 드레스 코드는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이 있다면 또 차가운 냉정한 바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페미니즘 안에. 그래서 저는 급조한 의미긴 한데 그게 이성적. 네, 차가운 이성. 약간 반대죠. 사람은 제가 훨씬 더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리고 스타일이에요. 가까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게 사이즈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프리 라지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이성을 뜻하는 블루를 입었어요. 우리 오수경 간사님은 무슨 의미예요? 저는 컨셉이 없고요. 네. 이게 기모예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그냥 입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뜻한 페미니즘. 네. 네. 아, 그러네요. 네. 어머 괜찮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의상 하나에도 이 강의를 위해서 의미와 뜻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했다는 것을 굳이 밝히는 바고요. 사실 저희 뒤에 이렇게 저희 세 명이니까 사실 뒤에 꽃그림이나 배경이 어울릴 텐데 센스가 없어요. 여기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교수님이 직접 우리의 이 배경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또 준비해 이 주셨다고. 꽃도 의미가 있다고. 심지어 네. 우리 무슨 지금 아침마당 그런 그 패션 경향이랑 그 인테리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같아요. 자, 네. 이거 일강에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 어머니의 정원을 정원. 찾아서. 네. 누구였죠? 앨리스 워커. 네. 아, 우머니스트. 그렇죠, 그렇죠. 네. 복습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교수님답게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시는 또 그쵸 그런 방법이네요. 여러분 이거 앨리스 워커 어머니의 정원은 1강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지껏 본격이 본격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전이 과정이라고 있잖아요. 네. 전이 과정이었고요. 또 전이 하니까 앞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우리 남자 스태프분이 네. 네,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궁금했던 게 특히 오수경 네. 편집장님이시면서 간사님으로 불러도 되죠? 네네. 간사님이 이 강의를 네. 어떻게 기획하게 되나? 뭐 일단은 제가 듣고 싶었고요. 제가 듣고 싶었고 저는 비교적 뒤늦게 페미니즘을 접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저같이 정말 기초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방대하고 당혹스럽고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페미니즘은 이런 거야 이렇게 흘러왔어 맥락을 소개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서 제가 문제의식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고자 할 때 지도를 보면 쉽게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네. 파악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여정을 이렇게 쭉 갈 때
이렇게 좀 유용한 지도를 어.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걸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 종이 지도는 좀 잘 안 보잖아요. 아, 우리가. 예.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쵸? 네. 오, 재치 있으시다. 그러네요. 근데 맞는 말씀인 게 우리가 사실 그 페미니즘이 뭐 제1물결, 제2물결 이런 것도 사실 물결도 너무 많아. 막 힘든데 게다가 또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운이 그쵸. 좋다고 해야 네. 되는 건지 나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또 기독교 내부 안에서의 페미니즘 얘기도 사실은 더 접근성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 하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백소영인가? 왜 백소영 교수님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네. 그거는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름다우셔서. 아유, 참. 예. 아 그리고 교수님 강의를 이제 이 강의 하기 전에 여러 이제 군데서 네. 강의를 들었을 때 네. 처음에는 솔직히 아, 너무 보수적이신 거 아닌가? 아.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이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기독교인이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혼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혼란을 이렇게 교수님은 이제 마주봄, 사이 언어 이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을 계속 쫄랐어요. 아 진짜? 네, 그럼 교수님이 한번 심지어 한 해주세요. 번에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요. 밀당하는 여자. 아, 그렇죠. 아, 잘하셨어요. 아니, 교수님이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 사실은 교수님 업이잖아요. 뭔가를 가르치고 이 분야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은 막 누워서 강의를 준비했다고. 막 한 손으로 막 이렇게 껌이었다. 막 이런 소문이 있어요. 아니, 그 소문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교수님 정말 강좌를 어떻게 준비했나. 아니면 어떤 의미, 이 강좌가 교수님한테 어떤 의미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일단 수락을 엉겹결에 했는데 네. 왜냐면 사실 네. 왜 이렇게 우리 신학계에서도 세부 전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페미니즘이 전공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사회윤리를 하긴 했지만 네. 그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이렇게 해왔던 게 아니라 네. 공동체윤리 쪽에 이제 저는 쭉 그 전공 세부 전공을 네. 해왔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라 그러지? 들음풍월? 아. 그걸로 사실은 정리를 해야 돼서 처음엔 되게 고민했어요. 아, 이걸 내가 그러셨겠다. 하는 게 맞나?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공자들이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수경관 선생님한테 설득당한 게 뭔가 네. 말 그대로 지도를 그리는 작업은 총괄을 해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이제 후속 작업으로 하나씩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는 데서 이제 전공자들이 네.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맞아. 같아서 뭐 경주다. 그럼 경주 전문가가 또 하면 되고. 예, 예. 그치? 전체는 그러니까 또 하고 따로 저는 하고. 하나 이렇게 그러네. 뭐 이렇게 우리 팔도가 있고 뭐 이런 그렇지. 거. 그러네, 진짜. 그런 걸 좀 대동여지도. 그렇지.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한 80년대 후반까지의 페미니즘은 뭐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그냥 네. 특별히 공부를 더 안 하고 이렇게 맞아. 정리만 해도 되는데 네. 그 뒤는 사실 제가 팔로우업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누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두 손으로 하셨다. 아, 그러니까. 덕분에 적어도. 덕분에 공부 좀 했죠. 아, 뒤에는 예, 교수님한테도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아, 네네, 되었겠네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서로 상호 네. 교류가 되는 참 청아람 좋은 강의. 네. 감사합니다. 홍 여기 지금 기자님. 댓글에 오수경 간사님은 성애교 컨셉 이렇게 써 있는데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지금 신혼여행 중이신데. 네. 어렵게 나왔어요. 좋아요. 그럼 참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강 강좌를 들었던 수강생들이 미리 주었던 피드백이나 또 질문들을 토대로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라이브로 진행되다 보니까 댓글에서 그때그때 듣고 또 궁금한 점이라던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런 걸 올려주시면 우리 오수경 간사님께서 적절하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해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 이쁘다는 얘기만 이렇게 쭉 해도 올라오는데 되나요? 네, 꽃 그래. 너무 예뻐요. 아 꽃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내용에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꽃, 외모, 막 이렇게.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데. 아, 예. 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때 네. 유연하게 우리가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그게 또 이게 라이브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수강생들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갑자기 진지한 질문을 하자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모르는 걸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특히 기초가 약한 사람들 예, 제가 한 질문은 아닌데 기초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려웠다는 좀 그 지적이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우머니즘 뭐 그리고 여신성 회복 여신성 이게 뭐야 우리 에코페미니즘 이런 건 진짜 좀 어려웠거든요. 저도 사실 어디 가서 뭐 공부로 빠지지 않는데 좀 힘들었어요. 제가 그랬다면 뭐 그냥 강의 때 이렇게 미처 하지 못했거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특히 우머니즘, 여신성 회복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부분에 있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뭐 세 개를 지금 뭐 또 다 보충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는 네. 하고요. 그러니까 왜 보통 강의할 때 그 위에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상중하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전혀 기초가 없는 친구들하고 이제 만약에 정말 너무 또 많이 알고 있는 청중이 있을 경우에는 네. 보통은 이제 그 중간쯤으로 이제 중간에 맞출 맞춰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수강생들 중에서 네. 이미 굉장히 페미니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였어요. 이렇게 네. 오프라인에서 서 있으면서 보니까 또 저희 학교 이제 학생들도 많이 학생들도 와 있고. 있고. 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 가운데쯤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우머니스트라던가 뭐 이렇게 여신성 에코페미니즘 나름대로 그래도 설명을 쉽게 하느라고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복습을 하시고요. 결국 다 우리 탓이네. 아니, 아니, 아니. 계속 복습하는 우리 잘못이네요. 우리 잘못이야. 근데 다만 네. 제가 피드백 받은 것 중에 네. 여신 네. 부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성의 어떤 본성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그동안 너무 남근 중심적으로 네. 배워왔던 세상에 남근. 대해서 네. 좋아서. 어떤 그 굉장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판을 다시 짜는 의미에서의 패러다임들. 그 그 이제 굉장히 레디컬한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이제 네. 두 번째 패러다임으로 제가 아마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패러다임이 이름이 정확하게 좀 그 개념을 좀 설명을 제가 아마 처음에는 그 안드로지니 그러니까 완전히 네네네. 양성 동성으로 하는 네. 패러다임을 얘기했던 벌써 머리가 아파요. 거. 제가.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 기억이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말하자면 여신성, 여성성을 네. 왜 확고하게 가져오자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입장에서 사실은 말하자면 그 여신 왜냐하면 어차피 신인데 신을 우리가 남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할 땐 he, 우린 또 하나님 아버지 네.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남성 명사를 사용해 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왜 신성인데 굳이 만약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여성성을 강조하겠다는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맥락을 잘 설명해 드린 덕분에 네.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입장에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왜 그런 방식의 텍스트들이 나오는지를 이해하게 됐다. 이해하게 됐다. 예. 그래서 대충 이게 지도가 있는 거니까 대충 이 정도 패러다임에서 이분이 이런 글을 쓰신 거구나 하는 거가 네. 이해가 됐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그때 좀 보람찼던 의미가 것 있네요. 같아요. 예, 그런 그 지도로서의 역할로는 되게 의미가 있다. 근데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이제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실 때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 뭐 이렇게 좀 패러다임 그냥 영어. 예, 구조 그냥 틀 뭐 이렇게 급진적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용어들이 어렵고 특히 페미니즘은 이제 그 학문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특히 왜 제가 예전에 정희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에 페미니즘 왜 꼭 어려워야 되냐? 니네 뭐 생물학 어렵게 배우냐? 아니 쉽게 배우냐? 페미니즘도 어렵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봐야겠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좀 친절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쉬운 길은 없나요, 좀 선생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여성의 경험에서 여성의 언어를 가지고 의미 해석을 하는 이제 학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성각자들도 좀 있었지만 불과 1세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지. 보통은 이런 경험치들이 막 많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설득되고 있으시네요. 아니 왜냐면
뭐 그리스, 로마 철학 이런 것도 네. 그들은 떠들었지 처음에 네. 뭐 그들이 뭐 처음에 패러다임 나는 이런 패러다임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떠든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험들을 얘기를 한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후학들이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체계적으로 정리된 거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조직적이고 쉬워 보이고 그쵸. 금방 갈래갈래들이 보이지만 어떻게 말하면 페미니즘은 지금 거의 춘추 전국시대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말해 따라서 어렵다 내지는 되게 복잡하다. 예, 어느 게 페미니즘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좀 오래 살고 보면 좀 쉬워지는 날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쉬워진다기보다는 정리가 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학자들은 자꾸 정리를 해오긴 하지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막 발생하면서 막 자라고 있는 신생아한테 말하자면 너무 이렇게 틀을 네. 주어버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을 놓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원칙을 놓고 그러니까 실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오수경 강사님 하실 말씀도 없어요? 그 지금 얘기하신 원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페미니즘의 굉장히 다양한 결을 접하다 보면 아, 내가 이것까지 동의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어떤 페미니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다면 이게 당연한 거부감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 가부장 체계를 내면화한 나의 습성 때문인지 이런 것도 사실 판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보자면 또 이제 이게 약간 신앙하고 배치가 되어 보이는 그런 페미니즘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쵸. 지금 교수님이 이제 원칙을 세우고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원칙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아주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진짜 미니멈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제가 언젠가 몇 강에서가 경줄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페미니즘에도 경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그 중에 가장 큰 경줄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종 권위는 나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게 뭐 아버지의 권위, 심지어 그게 엄마더라도 엄마는 솔직히 뭐 그 이리가리에 따르면 거세된 엄마이거나 남근적인 엄마일 네.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결정이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보고 내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것들을 공부해 보겠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 주체는 나다라는 주체 선언을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페미니스트 제1원칙인데 그거는 솔직히 이상적으로 말하면 근대적 원칙하고도 맞아요. 근대인의 원칙 1하고도 맞는 건데 그 근대인의 원칙 1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여자들을 안 끼워줬기 때문에 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네.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주체다 이렇게. 그게 1원칙이 되겠죠. 아니 근데 특히 그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 그 여성은 더더욱 그렇지만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체여야 되는 데다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 봉사를 강요받는다던가 희생을 강요받는 경우들이 많은 현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체라기보다는 주체인 내가 함께 동행해야 되는 네. 존재인 거잖아요. 네. 존재의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남성 신학자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그랬거든요. 네. 존재의 기반이라고. 미안해요. 아니에요. 잘 듣고 있어요. 적어야지. 그라운드 오브 비잉 이런 네. 존재의 기반이란 말을 썼는데 그 존재의 기반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쵸. 예.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를 버려라, 뭐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 맞아요. 거는 네. 순종해라. 뭐 근데 그 부분은 어떤 남성 여성성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개별 자아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확장의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주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를 점점 더 확장하고 싶어서 타인을 굴복시키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하면서까지 나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부인하라는 거지. 네, 그렇죠. 그게 나를 완전히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사실은 특히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추석 때 뭐 며느리가 네. 가가지고선 나를 부인하면서 네, 네. 뭐 근데 전을 부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기계다. 이러면서 뭐 그러라는 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용되면 안 되는 부분이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페미니스트의 1원칙이
그러니까 최종 권위가 나한테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멋대로 사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네.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멋대로라는 건 말하자면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바깥이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네. 거지. 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수님? 아니 왜냐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왜 계시를 그 인간이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선언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보편성과 총괄성. 네. 근데 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 제한된 걸 넘어가면서도 일반적인 걸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혹시 사람들 객관이니까. 오해할까봐 고마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얘기가 지금 나와서 말인데 이제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이게 그래도 내가 배웠으니까 뭔가 이제 실천적으로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냥 배운 거 학문으로 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걸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그 퀴즈를 좀 내자면 네, 퀴즈 두 분에게 낼게요. 우리한테요. 네. 예. 그렇게 실천적인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와, 이거 정말 정답이 죄송합니다, 내가. 정답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방금 아까 답이 나왔어요. 성직체계? 네, 아니요, 성직책이 너무 어려웠는데. 정답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하이어라키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래서 이거 좀 제가 어렵네요. 고학력자들이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어쨌든 교회예요, 네, 우리가 교회. 교회가 너무 큰 방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이제 좀 이 강의를 듣고 좀 생각해보고 싶었지만 사실 이렇게 속이 아주 시원하지는 않았다. 왜냐면 뭔가 정답을 제시해주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랬죠. 강의에서. 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페미니스트라는 거를 뭐 깨닫기도 또 말하기도 너무 어렵고. 근데 그죠? 정답을 제시하면 그거 페미니즘 아니에요. 네, 솔직히 그래? 말- 내가 이해하는 페미니즘은 그래요. 왜냐하면 어. 그 각자에게 권위를 주는 거지. 권위를 어. 주고 시선을 주는 거지. 네. 정답을 줘버리면 또다시 내가 교주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과정의 답을 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과정을 살아가면서 과정적인 답을 얻고 싶긴 한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걸 말하기도 너무 어렵고 게다가 페미니즘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좀 특히 이제 여성 남성의 역할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까 말한 것처럼 질서로 정해놓고 교수님의 얘기 그런 동등한 권위를 주거나 동행하거나 서로 마주보거나 이런 동등성이 아니라 이제 권위 체계로 우리가 많이 접한단 말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랬을 때, 어이구, 제가 이 대본에 나왔네요.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교회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한국 교회만 그런 건지,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가 좀 많이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맥락을 쭉 풀진 않았는데 네. 근데 제 전공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여성, 근대성, 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거든요. 아, 네,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엮어보면 말 그대로 완벽해. 네. 유럽발 미국으로 거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개신교가 네.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근현대적인 위계를 만들었나 남녀의. 근데 그거를 이제 쫙 풀어내는 게 사실 제 전공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런가요? 이분이 지금 자기 PR도 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그런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맥락에서 보면 한국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왜 이제 근현대적인 가부장, 그러니까 오죽하면 올리백이라는 사람은 이걸 산업적 봉건사회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자리는 여전히 봉건적이라는 거죠. 이 바깥에 이제 공적인 세계만 이제 근현대화를 겪었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그걸 이제 개신교적인 담론으로 만들어주면서 지지한 게 이제 우리이기 때문에 이건 유럽이나 미국도 굉장히 비슷해요. 아, 유럽도요? 아니, 요즘 유럽은 이제 약간 이제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제 네. 처음에 그 출발할 때 특히 영국 쪽이 이제 청교도 쪽으로 해서 출발할 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있는 게 우리는 하필 유교 가부장제가 그 내외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 양쪽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양반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양반들 여자는 이래야 되고 맞아. 남자는 이래야 되고 근데 그거를 후기 상태 어느 문명이나 그래요. 그 상류층에서 하던 거를 중상층이나 아래 하류계층에서 따라하기 시작하면 그 문명은 망해요. 곧.
대부분 관찰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조선 사회도 그랬거든요. 네. 나중에 거의 이제 뭐 18세기 말 19세기 가면은 막 다 돈 주고 사면서 뭐 거의 한 80%가 양반되고 막 그치, 그치.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문화를 막 따라했단 말이죠. 근데 그 컨텍스트에서 이게 들어오니까 둘이 완전히 그냥 시너지. 네. 시너지를 이룬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유교적인 덕목하고 맞아요. 개신교적인 덕목을 막 맞아요. 섞어가면서 맞아, 얘기를 맞아, 하시거든요. 맞아. 왜냐면 짬뽕 베이지. 네. 이 두 개가 전혀 그러니까 상충이 아니라 너무 싹 들어맞는 그치. 네. 이중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좀 더 할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기독교인지 유교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그렇게 약간 혼란스러울 때도 사실 있고 그래서 더 약간 그냥 제 말로 빡치는 거죠. 뭐 또. 예. 어머 저렴해라. 네,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교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유교 문화와 이렇게 기독교 사상과 짬뽕이 돼 있고, 또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셨던 개념이 후기 근대 사회. 지금 우리의 사회가 후기 근대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후기 근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배워서는 알겠는데 그 알겠는 거를 실천하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그들하고 소통을 하든지 싸우든지 그렇게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페미니즘이 지금 뭐 교수님은 이제 많이 배우셔서 막 설명을 해줘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퀄리티 그 높은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되게 맞아. 낮은 수준에서 이제 이런 페미니즘의 개념들을 잘 몰라도 그걸 어떻게 체화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런 질문이 근데 들어왔거든요. 누가 이렇게 좋은 질문 했는지 이렇게 아이디도 밝혀주고 네, 그러세요? 나우리님께서 아. 저희 강의 굉장히 열심히 야. 예, 들어주신 분께서 저도 질문해 그분 주셨어요. 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온라인 이름으로 예, 활동을 되게 나우리님 예. 방송 탔어. 네. 나우리님. 그래서 대답은? 그러니까 예, 뭐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소통이나 대화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맞아. 그리고 교수님이 진짜 무슨 소통법 강사는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연 그 테크닉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진짜 아닌 것 그치. 같아요. 1번은. 왜냐면 일단 뭐 그냥 더 많이 밝힐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년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노력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은 전근대에서 지금 근대쯤 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우리 돌아가는 근대도 아니고. 아직 후기 근대를 가려고 이제 막 내가 노력을 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0년 노력해서 어쨌든 이만큼 왔는데 네. 근데 이 대화라는 게 저 항상 나이스한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받는 일종의 공격이 너무 부드러운 페미니즘이다.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맞아요. 맞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왜 대화가 부드러워? 항상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만 부드러운 건데 사실 그죠 교수님? 그러니까 내가 뭐 강의하면서 화를 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대화라는 게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언쟁도 하게 되고 화가 나잖아요. 네, 집에서 그러니까 칼 꽂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그건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하고 평신도 사이도 마찬가지인 게 대화라는 것이 서로 자근자근 될 땐 자근자근 되지만 네. 안 그래요? 이게 안 그럴 때는 막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막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해리 쓴 얘기도 했지만 분노를 정의롭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모든 게 다 소통의 방법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결국은 좀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자기한테도 맞고 상황에도 맞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화를 내는 근데 왜 건 이렇게 어렵게 아니지만 해야 돼요? 근데 왜냐면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사실 열받는 말을 나한테 해놓고 내가 열받으면 야 너 이렇게 화를 내? 야 좋게 좀 얘기해 그런다. 특히 페미니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페미니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도 실제적으로 듣기도 그러니까 듣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듣는 게 페미니즘이 왜 이렇게 과격해? 과격하니까 나는 페미니즘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관심 가지려고 해도 너희가 너무 과격해서 관심 못 가지는 거야라고 책임을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한테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쵸. 우리가 아무리 뭐 대화의 방식을 이렇게 취하든 화내는 방식을 취하든 너무 무력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페미니즘이 다른 어떤 이즘보다 힘든 게 어떤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이렇게 어떤 건 더 교조주의적으로 이렇게 딱
딱딱딱 맞아. 심지어 전략 전술까지 정해서 이렇게 맞아. 해라라고 하는 게 맞아. 있는데 페미니즘 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권위를 다 부여하면서 상황에 맞추어서 본인이 스스로 실험하는 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건 맞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굳이 이게 전략인지 몰라도 헤쳐모여가 필요한 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싸우다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 딱 벽을 만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가능하거든요. 근데 계속 벽치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너무 기운이 딸리고 좌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간 자매들의 공동체. 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여서 또 힘을 얻고 서로 경험을 나누고 어느 정도 또 말하자면 휴식도 하고. 아니, 갑자기 어쨌든 우리 전도할 때 옛날에 사형리 나눠줬잖아. 네. 페미니즘 사형리 같은 거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눠주는 거야 길에서 그래요? 읽어보시라고. 괜찮아요? 되게 진짜 사형리 네. 되게 단순한데 심플한데 읽어보거든요. 네. 네, 그랬다고요. 뭐 대화를 시도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벽 같으면 일단 못해야 한다. 뭐 이런 거. 해쳤다 다시 모인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두 번째는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네. 아까 우리 간사님이 얘기하신지 모르지만 좀 그러니까 낮은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맞아. 아카데믹하지 않은 맞아. 상태에서 맞아. 어떤 식으로 네. 하겠냐는 질문을 여기서는 하셨는데 저학력층 네, 그러니까 텍스트 문해력이 낮은 분들과 맞아.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예, 분명히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왜 할머님들이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내신 분들한테는 왜 엄청난 지혜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끔 할머니들 하시는 얘기들을 보면 그게 진짜 페미니스트인 맞아. 얘기들을 맞아. 막 하시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맞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저학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상에서 삶을 살아내신 분들의 경우에는 탑다운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바로 하실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파실리테이터라고 하는데 미안해요. 예. 아니 지금 끌어내는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미안해. 거기서 어,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사람인데 네, 촉발하는 네. 사람인 네. 건데 그러니까 촉발자가 들어는 가야겠죠. 네. 근데 그 촉발자가 하는 일은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게 하면서 그렇다. 이끌어오는 그러면서 정리해드리는 네. 근데 그런 방식의 페미니즘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지도를 그려주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의 삶을 끌어오면서 끄집어내면서 정리하면서 그분들의 지도가 그려지는 거죠. 삶의 지도가.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화, 우화가 사실은 예, 되게 예. 좋은 강의 소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께는 좀 그런 일상의 얘기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 저 예수님의 비유. 그렇죠. 제가 예. 말하려고 했는데 참은 거예요. 아, 죄송해요. 너무 나대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 네, 이분은 이제 외국에 계신 분인데. 어머, 해외 동포 여러분. 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뭐 이런 거. 교수님의 특기. 네, 30, 4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제 또래 엄마들 중에 저처럼 페미니즘을 늦게 접한 사람들 중 특히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뭐 언어 문제도 있고 성교지일 수도 있고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맞아요, 종종 맞아요. 보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이 뭐 자매들의 공동체 이렇게 형성하라 그랬지만 사실 그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럴 때 홀로 페미니즘 하기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도 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립된. 고립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 특히 그 유학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더 대답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게 물론 온판 고립되긴 했지만 그 막 댈러스 막 황야 막 우유 살려고 막 30분 막 달려가지고 막 차 없음 막 맞아, 이런 아까 데서- 잠깐 예, 예. 얘기하셨는데 우유랑 크루통으로 막 끼니도 해결하시고. 그건 다른 동네. 아, 괜찮아요. 예. 은근히 그냥 안 넘어가신다. 글로벌하시다. 아니 그거 그렇게 혼자 하세요, 예. 아니 그거 혼자 공부할 때 네. 공부할 때. 근데 어쨌든 고립돼서 있었지만 네. 저 같은 경우 일단 페미니즘 소스가 내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쭉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버티는 거랑,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고립되는 세팅에 있으면서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분은 저는 이게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 아기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애가 우는데 땅바닥에 이렇게 혼자 놔두면 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적당한 엄마가 되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많이 먹여놓고 애가 건강하면 좀 울어도 뭐 조금 놔둘 수 있을 정도로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상태로 얻어지는 나의 에너지나 시간이나 이런 게 네. 있거든요, 분명히. 네. 왜 엄마들 보면 막 요즘에 막 애기 맞아요. 운다고 한 팔로 막 이렇게 얼으면서 막 찬밥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또래 어떤 그 쌍둥이 엄마였는데 네. 그 달라스에서 나랑 쌍둥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네. 교회에 오면 항상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와요. 대박. 나는 비슷하게 났는데 근데 나는 애 하나인데 잘 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발을 하고 막 쌍둥이가 오는데 해주는 거 아니야? 쌍둥이가? 아니야.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네. 나는 그 엄마가 딱 정확하게 적절한 엄마였던 것 같은 게 애들 다 옷 입혀서 놓고는 울거나 말거나 이렇게 바닥에 되게 얌전하게 눕혀놔요 애들을.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우는데도 그래 그래. 엄마는 지금 화장을 하고 있어요. 막 야. 이런 엄마였던 건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이 엄마 정서가 그리고 진짜 엄마가 뭔가를 할 때는 아이들도 기다리는 법을 알고 한 3, 4년 보니까 애들이 너무 왜 그런 거 있죠. 앉을 때 앉고 설 때 서고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네. 자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혼자라면 연대가 어려운 혼자일 경우라면 일단은 그 엄마 모성에 대한 기준을 일단은 딱 수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위보다 반으로 낮춰놓고 물론 안전하게 키우고 의미 있게 키워야죠. 그렇지만 엄마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혹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특히 역할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되는 게 아니라 엄마, 뭐 딸, 며느리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사실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않고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여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먼저 존재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하고도 맞아요.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얘기 들으면서 이제 버뜩 생각난 건데 이 분야에 정말 좋은 책이 있어요. 엄마 되기 힐링과 힐링사이라고 저자가 아니, 누구죠? 없이 안 가지고 나왔어요. 진짜 좋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자인데 그래요? 백소영 교수님이라고 그분한테 뭘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오늘 이거 좀 사랑. 아, 제 싸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미안해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게 좀 이해 가냐면 또 잘 상황을 모르지만 그 유학 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인 사회가 의외로 더 많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부분이 맞아요. 있어서 더 한국에서는 또 지나간 전통을 유난히 지키려고 하는 부분도 그쵸. 있고 거기서 역할도 더 이제 보수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거기서 페미니즘을 이제 공부하고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냥 제 생각에는 일단 다행히 이분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우리 방송도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 강좌도 또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좌도 같이 듣고 또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 오수경 강사님 같은 분이 그분에게 책도 보내주고 아까 말한 그런 책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저자 사인을 받아서 제가 당첨되셨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네. 이 질문하신 저밖에 없죠. 진짜. 최소연님께는 최소연님 제가 한 거예요. 저 CBS더가. 그래서 그분께 책을 좀 보내드리면 같이 예. 읽고 좀 그런 분위기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그리고 여기서 좀 지지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지만 이분이 지금 맞아요 느낌표 3개 보내주셨어요. 어디에 맞아요 느낌표 3개지? 그러니까 사회자님 교수님이 말에. 얘기하신 뭐 아 그런 내 거에 얘기야 돌리는 이거야? 네. 네. 혹시 또 재밌는 책 질문? 추천 감사하다고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이 질문 많은 나우리님께서 네.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뭐 강의 중간 중간이나 평소에 권위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권위 나눔을 할 때의 필수 조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위 나눔에 대해서 그게 의외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필수 조건이라고 표현해도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하기 어려운 반면 또 쉬운 분들은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아기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권위를 나누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 누가 대장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냥
같이 이렇게 막 그 지내고 어울리고 막 이러고. 근데 놀이터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아, 그래요? 몇 살이야? 6살인데. 아까들 그래야 돼. 그리고 저는 좀 웃기는 말을 듣는데 아줌마들끼리도 물론 얘기하는 게 물론 어떤 조직의 아줌마들은 뭐 돼지 엄마 이러면서 네, 뭐 네. 되게 힘을 가질지 모르지만 제가 늘 그 얘기 아줌마들 셋이 모이면 시끄럽죠. 네.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제가 늘 그걸 얘기를 하는데 권위를 한 분이 독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셋이 막 떠드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 셋이 모이면 셋이 다 떠들지 않아요. 항상 보면 거기서 그러니까 떠들 권위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떠들고 나머지 두 사람은 듣고 있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수직 구조로 되어 있을 네. 경우에는 항상 그 일종의 약간 쪼기 서열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 나눔이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전제 없이 그냥 이렇게 마주보는 게, 그러니까 사실 마주봄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이게 되게 쉬운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서로 이렇게 눈빛이 교환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막 에스더 넌 말하면 안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절당해. 일종의 그게 아니라 이게 핑퐁 같이 이렇게 그치. 오면 네. 쳐주고 뭐 내가 또 받아주고, 치기도 하고 받아주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종의 리듬이에요, 리듬. 그래서 나는 그런 춤 안 춰봤지만 이렇게 라틴 댄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둘이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고받는 걸 잘해야지 가능하다. 춤이 잘 된대요. 한 사람만 춤을 잘 추면서 리드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존재의 리듬, 그런 존재의 리듬. 그러니까 그걸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저희 박현철 연구원이 삼바 되게 좋아하는데. 아 진짜? 네. 그래서 혹시 삼바 머리도 이렇게. 그렇게 쌈바처럼 하시나요? 네, 그건 각자의 우리 안 리듬. 나온 게 안타깝다. 그래서 그 리듬을 왜냐하면 춤이란 건 상대방의 그 리듬을 딱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내가 또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권위 나누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맞다.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삼바를 추고 이쪽에서는 살사를 막 추고 이쪽에서는 블루스를 추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권위 나눔이라는 게 이렇게 수평적 구조라는 게 뭐 10명인 곳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인간의 습성상 조직이 이게 조직이 되면은 이제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되고 상하 구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페미니즘은 크게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진짜로 제대로 되려면 작은 친밀한 네. 공동체들 단위로 진행이 돼야 된다. 교회랑 비슷하다. 정조직 교회도, 같은 교회도 건가요? 커지면 그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뭐 쌀쌀 소스 오늘 그 춤으로 갔나요? 뭐 탱고나 뭐나 다 같은 춤인데 거기에 이렇게 뭐가 우위에 있고 우월하다는 걸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재밌는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때 웃기는 거 하나 왔는데 지금 사무실 안 나오고 땡땡이 치고 계신 양희송 대표님께서 대표님, 아, 네, 대표님. 에스더님 엄지손가락이 가려우신 듯 정말 쓸데없는 네, 제가 정말 엄지에 무좀이 진행하는데 있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엄지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혹시 그 듣고 있다는 인증 그러신가 그런가 봐요. 봐요. 내가 널 보고 있다. 땡땡이 치시는 게 아, 이렇게 뭐야. 양심이 영혼 없네. 찔리셨는지 지금 다 전 직원이 나와가지고 대표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경주 가셨으니까 황남빵 셔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양희성 대표님이 황남빵 가져오시기로 정해졌고요. 네. 저도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 좀 우프인데 제가 엄청 웃었어요. 이미 후기 근대사회 가부장제에 익숙한 어른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돌아가시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돌아가시는 것밖에 답이 없는가. 정말 그거 이외에는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그러니까 저는 은근히 좀 정답 같다는 얘기도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그 남성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면화된 여성분들, 거세된 네, 예, 거세된 명예 여성분들, 남성. 네. 명예 남성. 예. 그분들과 이제 되게 갭이 크게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 보기 한심한 거죠. 예. 특히 우리 엄마. 아, 위험하다. 그러니까 엄마란 장벽이 너무 큰 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 뭐라고 표현되죠? 사랑하면서 나의 최초의 스승이면서 그렇게 그쵸? 짠짜증 나는 존재. 짠하다 짜증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짠짠짠짠 짠짜증. 아니고. 짠짜증.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는 막 딸인 나한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성으로서 살라고 하면서 아들한테는 또 기존의 그런 걸 답습해서 그 이득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막 며느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우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배신감도 실망스럽고. 느껴지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어떻게 해요? 우리 교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뭘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위로돼. 정답보다 위로돼. 교수님도 전부 치시고 난 아니, 그 되게 백소연이란다. 이게 위로인지 아니면 실망인지 모르겠지만, 아, 저렇게 떠들고는 그냥 삶이 똑같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오늘도 엄마랑 아침에 통화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애정이 없으면 그냥 확 버려버리면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런 존재의 영향력을, 내 말은 엄마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확 버려버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인간 존재라는 게 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힘든 건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내가 정말 왜 제가 늘 얘기하는 살아라, 살려라 이거 두 원칙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우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너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종교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치. 이 생명을 풍성하게 근데 또 자살은 살아내는 죄인데. 풍성하게 살아내는 거 이게 네. 되게 중요한데 여자들한테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노인네들 되게 이거를 좋아하신다. 있는 말로 되게 우아한 말로 인구학적 신진대사라고 해요. 아, 예. 다시 저기 인구학적 인구학적 신진대사. 신진대사.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그 자연스럽게 이게 신진대사처럼 이렇게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듯이 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인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냥 말하자면 아유 저분 그냥 갈 때까지 참자라고 하기에는 맞아. 내가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계속 네 영어 안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갈등하면서 예 막 마음도 아프면서 근데도 내 의미를 전달하면서 그럼 여기서 질문. 네. 좀 사적인 질문인데 어떤 시어머니가 되실 건가요? 아 저요? 네, 만약에 시어머니가 되신다면. 나는 C자 뗄 거예요. 진짜로. 그럼 어머니 보통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딸 이렇게 그렇지. 하지만 난, 며느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약간 자신 있는 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그러니까 나의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둘째 애기가 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독방 육아하면서 논문 밤에 쓰면서 잠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사고로 그러니까 잃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늦게 유산을 해서 걔가 딸이라는 걸 알았는데 네. 그 이제 태명도 있었어요. 아이리스. 이름 예뻐 보이지만 네. 그 우리말로 하면 꽃순이 뭐 이런 이름이죠. 근데 영어로 가죠 그런 건. 예. 근데 이제 뭐지? 그때는 되게 이제 슬펐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지금 울진 않는데 그때 아이리스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가 나를 찾겠다고 사실은 막 무리를 하다가 이제 물론 그 죄책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였는데 네. 근데 물론 애기한테 너무 죄책감을 느꼈죠.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랬지만 그래도 근데 내가 깜짝 놀랐던 건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포함 온 우주가 온 우주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거기가 남부니까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지. 엄마가 논문 쓴다고 그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이제 근데 거기서 내가 나를 헤어놨던 거는 그걸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해석을 잡았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이리스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뭔가 하면 앞으로 오는 그 모든 여자 아이들은 네. 내가 딸처럼 돼야겠다고 그랬거든요. 엄마 그래도 돼요. 너무 소름 끼쳤어. 나 지금 생방이 소름인데 너무 소름 끼쳤어. 뭐야? 아니 근데 다행히 그 마음을 자꾸 주세요. 하나님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그래서 나는 내가 자신 있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내 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건 별도의 문제고. 아 요즘 세대는 정말 그쵸. 네.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이 불가능한 세대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화제를 조금 전환을 하자면 그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흘러가 인구학적 신인대사. 신진대사. 어렵네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흘러간다 치지만 네. 이제 앞으로 살아낼 우리들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도 페미니즘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그거의 반동 현상, 뭐 이제 페미니즘을 굉장히 이제 그 싫어한달지 여성 혐오라던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항성이 되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저항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근데 요즘 젊은 세대의 문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이 페미니즘의 문제에 있어서 비관적으로 안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일종의 시행착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박탈감이나 좌절감이나 정말 너무 힘듦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면 분노의 대상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남자들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특히 이제 글쎄 일배로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대로 잘 못 살고 있고 예를 들어 직업을 잘 못 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삶이 풍요롭지 못한 건 다 나대는 여자들 때문이야. 그치. 라든지 뭐 여자들이 집에 그들의 표현에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뭐 나와 있기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 젊은 여자들의 경우에 왜냐면 이게 제가 볼 땐 세대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겪는 그 모든 어려운 점과 힘들 점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전근대, 근대, 후기근대 3대가 다 같이 예. 몰려서 사는 나라도 드물기 때문에 맞아, 맞아. 또 위에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여성 응시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오는 거에다가 다 덧붙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 또래 남자들한테 굉장히 그 이 적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또래 있잖아요. 남자들한테. 왜냐면 윗동네에다가 싸울 수는 없으니까. 아, 그치, 그치. 이제 거기는 이제 일종의 어떻게 말하면 권력 구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방향으로 놓고 하는 경우들이 전 제가 볼 때는 좀 보이는데 경험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둘이 손잡고 마주보고 뭐 이렇게 쉽게 된다는 뜻이 그쵸.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 젠더의 문제도 분명히 젊은 세대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긴 맞지만 이게 내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분해해 본다 그러나요? 정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신자유주의적인 후기 근대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있고 그쵸. 어떤 건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남자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걸 갈라놓으면 어떤 부분은 연대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2030이 어떤 부분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연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서 싸우면은 맞아. 좀 이게 곤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글쎄 또 뭐 얘기가 이렇게 되지만 약간 사회학적 공부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정 그렇게 싸우겠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단 뭐 이 공부도 어려운 공부라기보다도 이게 왜 현상에 대해서 요즘에 쉽게 풀어놓는 게 책들이 많잖아요. 예, 특히 무슨 사회로 끝나는 책들 많죠. 뭐 이렇게 네. 위험 사회, 뭐 정말. 피로 사회 뭐 이런 거, 뭐 분노 그런- 사회 이런 식으로 요즘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하나 그치. 되면 되면 그거에다가 맞아, 맞춰가지고 맞아. 붙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돌 이름도 그래요. 막, 그래요? B2B 뭐 인투인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책들이 굉장히 지금 글로벌한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나름대로 네. 분석하면서도 가독성이 있게들 쓴 것 같아요. 네, 내가 그쵸. 볼 땐.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스터디하면서 근데 우선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분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저는 이런 것도 같이 공감대들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맞아.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기 때문에 갖게 되는 지점들은 물론 또 구별해서 어떤 부분은 대화를 하든 진짜 싸우든 해야겠지만 이게 모든 분노가 다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젠더 이슈로 몰고 가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공부해서 분리해서 보다 보면은 이제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직물적인 서로 경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직물적인?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본능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그냥 그럼 그 잘하면 되지. 아, 저희 교수님 좀 미안해요. 나도 좀 어떻게 좀 내 잘못이야, 내 정말 잘못. 제 수준에 맞춰서 용어 선택해 주세요. 제 수준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페미니즘이 남자들에게도 좋다는 걸. 그치. 지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하려고 네, 그랬는데요. 어떻게 이제 네, 그 이해시켜야 되냐. 네, 지금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또 그런 질문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 저도 동의하거든요. 세대 문제라는 것도 동의하고 우리 같이 연합해서 비웃으셔. 이제 비웃은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 집 일이 생각이 나서 웃은 거야. 알았어요, 아니야. 알았어요. 비웃은 네, 게 아니라.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배제당하는 경험을 좀 많이 네. 했어요. 남성들에 의해서. 네, 진행하시니까 제가 이거 좀 볼게요. 네, 아무튼. 아니 근데 생각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남자들한테도 유익하다는 걸 굳이 말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말하면 그냥 그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말하면 그 언니니까 되지 뭐 이렇게 될까봐 좀 들어온 그쵸. 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건 되게 힘든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보호자들을 아니 그러니까 모든 아니 그냥 그 본 거였는데 네네. 모든 보호자들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함께 하겠지만 내 책임도 지고 필요에 따라서 너도 도와가면서 주체로 서겠다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페미니즘의 가장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지금 요즘 젊은 남자 친구들이 제일 화를 내는 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남자들 대변하는 네, 네, 뜻이 네, 아니라 네. 나는 굉장히 이렇게 들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페미니스트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대적이든 전근대적이든 여자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네. 들어서 뭐 내가 거기 앉아야지 돼. 뭐 내가 차도 바깥엔 네가 이건 서 네가 들어야지 이건 뭐. 무거운 거니까 네가 들어. 뭐 아니면 그건 남자가 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땐 갑자기 그 시프트가 돼버리더래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슈가 또 만약에 좀 불리해지면 갑자기 또 페미니스트처럼 이러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왜 나한테 유리하냐 이거죠. 이 페미니즘이 왜 나한테 유리하냐.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네. 굉장히 불리한 두 가지를 이렇게 네. 결합시켜 놓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모든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경험적으로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만하겠다라고 생각될 만한 지점들도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어렵겠지만 내가 주체로 모든 것들을 책임지며 꿋꿋하게 나가는 모습은 사실은 그거는 일차고 제가 자꾸 우머니스트 얘기를 하지만 네. 이렇게 되면 이게 탈성적 전문가 개인만 되는 거거든요. 뭐 오랜만에 듣는다. 탈성적 전문가 개인. 내가 얘기하는. 네. 근데 그냥 그렇게 살면 각자 사는 거예요. 인생이 관계성이란 게 없이.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인간은 관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갖는 관계성 속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때로는 말하자면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저만큼 단단하구나라는 걸 느낄 때 사실은 저렇게 페미니스트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내가 이렇게 의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계속 의지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게 상호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둘이 가다 보면 한 사람이 힘들 때 있고 저 사람이 힘들 때 있고 그런 건데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너무 계속 쭉 힘들면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그동안은 그게 어떤 면에서 이제 의존했던 게 그동안 여자들의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구조가 어쩔 수 네. 없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글쎄 이 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나랑 결혼할 때 나는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얘기를 굳이 하진 않았지만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이러면서 계속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좀 미안한 말인데 디스가 돼서 네. 우리 남편이 되게 힘들면서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든 뭐든 뭘 못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 내가 안 흔들리고 네. 잘 버티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때 네. 갑자기 페미니즘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왜 언젠가 왜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와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건 이득의 문제가 네.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저렇게 버텨주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해석이 바뀌었어요. 네. 적어도 성경을 읽는 방식도 바뀌었고. 네. 근데 그러니까 딴 뜻이 그러니까 모두 버텨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울 수도 네. 있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불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이득을 얻고 필요할 때만 외치면서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은 남자들도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독박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굉장히 그러니까 동료로서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이고 믿음직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페미니스트구나라는 거를 원래 신뢰라는 감정은 네.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같이 계속 만나면서 쌓여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감정을 과연 페미니스트들이 줬느냐를 생각해 볼 때 이 신뢰라는 감정은 제가 얘기하는 거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상대방들을 계속 설득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서로 의견이 달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쵸. 믿음직한 네. 저 사람은 음. 사람이 신뢰가 가능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좀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질문에 가장 공을 들여서 지금 대답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조심스러운 네. 얘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저렴한 말로 제 표현으로 남자들도 감정적으로 자유롭고 또 경제적인 그 압박에서 혼자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여성과 같이 갈 수 있고 맞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뭐 페미니즘의 당연히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에 그리고 실제로 그래 페미니즘이 아니어도 여성들은 그래 온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약간 유리할 때 불리할 때는 페미니즘 얘기하고 유리할 때는 이제 뭐 다시 여성의 뭐 그런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데 만약에 남자 친구들이 이제 남성분들이 페미니즘을 제대로 공부하면 너 잘못됐다고 사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그렇겠죠. 정말로 네가 말한 페미니즘 그런 거 아니잖아 하고 사실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적을 하고 싶어서라도 페미니즘을 공부하며 펜스플레인 좋아하는데 예, 지적을 위해서라도 공부하면 너에게 득이 된다. 약간 이런 얘기도 저는 하고 싶었어요. 예. 요즘 젊은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필요성들을 느끼더라고요. 네, 아니 좀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저희가 이제 한 질문 2개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LA에서 LA에서 왔는데 안 해외 받을 수 동포는 안 할 없나요? 수가 없네. 해외 동포 우선은 네. 가죠. 그 3강에서 교수님께서 보스턴 유학 시절에 경험하셨던 공동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데 그 경험을 조금 나눠주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제가 주최를 했거나 아니면 제가 막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이제 보름달이 뜰 때마다 끌려갔던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강수월래를 하러.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초기 멤버들이 이제 다 뭐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막 그때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거기 가서 막 참여해 보시고 뭐 이런 거 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얼마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제가 막 그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거는 아닌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가요? 본인 그렇죠. 그 네. 삶 속에서? 네. 근데 결국 그분들이 추구하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2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텍스트가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는 경험을 왜냐하면 그쵸. 텍스트는 너무 남성 언어로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그냥 자연 상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게 읽는 거고요. 그래서 느낀 것들을 어떤 여성적 언어들이나 여성적인 몸짓으로 표현해 보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 2가지를 만약에 원칙으로 적용한다면 뭐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꽃도 갖다 놨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감각적인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보면서 예. 네, 이쁘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진짜 막 느껴지는 뭐 이렇게 이미지, 네. 느낌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이러면서도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맞아. 한데 어우러지면서도 서로 배제하지 않고 어울릴까? 뭐 이런 얘기들 뭐 같이 해나가는 거, 아니면 진짜 좀 이게 뭐합니다. 이렇게 같이 머리에 꽃을 꽂아보고. 보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오그라든 것 해볼까요? 같지만 네, 꽂아줘요? 같이 한번 해볼까 의미 있게? 빨간색으로 이제 그냥이에요.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드디어 우리가 우리 별걸 다 드디어 우리가 하네요. 꽃단 여자를 아, 이렇게 알아보겠어요? 네. 드디어 미친년. 아, 이거 어떻게 오늘 미친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꽃도 달고 네, 이렇게 네. 같이 해보기도 네.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좋네요. 저한테 딱 맞는 네. 옷을요. 선생님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와 라이 안 보인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그래서 네. 아니 그래서 서로 여기서 예뻐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뭐 향기도 맡아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왜 꽃향기 맡아본다는 네. 게 이렇게 남성 로고센트릭한 언어, 그러니까 네. 그 언어에서는 네. 그게 뭐야라고 의미를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그쵸. 정말 너무나 향기로워요. 이게 사실은 신성의 언어거든요. 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네. 거에 대한.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함께 그냥 나누는 거죠. 근데 와 잃어버리고 좀 억눌린 감각을 좀 뭔가 일깨우는 그렇죠. 그런 역할이 예,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비언어적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비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행동. 예. 그 비언어적인 것들이 이렇게 충분히 안에서 공감될 수 네. 있는 공동체. 네. 근데 그게 이제 다만 어느 한 세분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요? 다시 꺼내야 되나? 한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지? 나는 잘 안 꽂혀서 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 막 불편하면 곤란한 거죠. 예. 그치. 그렇잖아요. 나 그냥 들을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누어지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런 거는 서로 얘기하면서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어디 가서 나무를 끌어안든.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계속 교회, 복음주의 운동 영역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남성들의 좋아. 남성이 그 너무 좋아. 이성적인 맞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에 되게 많이 그쵸. 눌리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저를 이렇게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무 비이성적이고 그걸 우열로 생각하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쵸. 되게 맞아. 열등하다고 생각을 네, 해서 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들은 굉장히 공적인 영역 존재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여성들은 하고. 굉장히 사적인 존재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만나면은 뭐 연예인 얘기나 뭐 맞아요, 화장품 맞아요. 얘기나 이런 얘기 하고 그게 자기네들은 어때서? 자기네들은 되게 굉장히 건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세계 평화와. 복음주의 운동 맞아.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돼서 저도 과거에 그런 여성들의 대화에 제가 끼지 않으므로 뭔가 우월성을 명예 입증하고 남성처럼. 싶어. 네, 맞아요. 그러던 시절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거기에 갇혀 있었구나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것들에도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 거고. 예. 맞아요. 지금 자기 소회를 밝힌 거예요? 지금 이 공적인 자기 시간에? 반성. 알았어요. 일단 알겠어요. 저희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5분 안에 맞춰야 된다고요. 너무 빨리 가네. 예, 그래서 제가 좀 꼭 해야 될 질문 두 가지 정도만 두 개자는 끝날 때가 되니까 네, 빨리 하고 두 가지 정도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그 교수님이 이렇게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좀 아카데믹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교수님의 그 도서, 최애 도서 같은 게 있는지. 네. 최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그게 가장 좀 가독성이 있으면서도 그 베룩스 거. 그 어느 하나에 이렇게 편향되어 있지 않지 않나요? 제가 볼 지금 때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권위를 나누고 있어요. 예. 반대합니다. 그 건의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백소연 교수님의 내가 아까 써먹었잖아요. 미안해요 하면서 후회했어요. 꼭 따라서 그런가 봐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벨 훅스의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오수경 간사님도 뭐 있으면 하나 해봐요. 네. 저도 그거 하려고. 네. 왜냐하면 저는 청월하면서 네. 지난 여름에 그 책을 이제 한 5주 정도 같이 네. 읽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분이 쓰신 이제 그 시대와 미국이라는 이제 한계성이 좀 있기는 네. 한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주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주제도 생각해보기에 굉장히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읽을 책이 또 한 권 나와요. 네, 제가 안 그래도 맞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제 최애 서적으로 그걸 정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네, 이 강의가 이제 우리 6주간의 강좌가 책으로 나온다고 하죠. 그래야 네. 오. 네. 어떻게 뭐 그 계획 좀 책 계획 좀 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계약은 하셨나요?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살아야 네,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살면서 열심히 네. 써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 나오긴 나오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약간 대답이 뭔가 뭉뚱그려지면서 정확하지 않으면서 언제 나오는지 네,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수님 뵐 때마다 교수님 책은요. 아니, 네. 왜냐면 제가 1, 2, 3강까지는 제가 녹취를 제가 들으면서 풀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상태에서 기초적으로 이제 좀 이제 덧붙이고 하려고. 근데 하다가 지금 다른 일들이 밀려가지고 지금 4, 5, 6은 못했거든요. 네. 부지런 하셔야겠네. 근데, 예, 진짜. 그거 네. 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또 언어화돼서 나오는 거는 네. 또 좀 다르니까 음. 뭐 올해 안에 내보든지 안 되면 네. 안 되면 2월 안에는 해보겠습니다. 너무 텀이 긴데요. 2월인데 올해와 2월 뭐 2달 차인데 뭐 올해면 12월 생방송 닭달 방송이 닭달 방송. 아직까지 교수님 가라오케 방송.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청어람 측에서도 뭐 페미니즘 관련한 뭐 계획 있으신가요? 아까 이걸 해보고 나니까 저희가 음. 이제 여성주의 관련돼서 2011년도부터 네. 좀 역사가 깊어요. 네. 아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없어요. 지금 10년도부터면서. 근데 이번에 이제 여름에는 페미니즘 책 읽기 하고 가을에는 이제 강좌를 해보니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읽기 모임도 계속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또 저희가 주로 저녁 때 강의하는데 낮에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낮에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뭔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 맥락들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번 이제 강의에 포함이 안 됐던 그런 좀 세부적인 세부적인 오, 쟁점, 좋다. 네, 쟁점들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음. 그러니까 재밌는데 그런- 맥락들, 네. 쟁점들. 오, 네. 제 기획입니다. 네.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쟁점들. 쟁점들. 이렇게 어. 적었거든요. 예. 또 강사 네. 백소예요. 아니. 그래 또 책도 내고 또 라이브하고. 건이 나눔. 네, 아무튼 그 여러분께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저희 푸시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그런 의미로 저한테 이제 방송을 보면. 근데 네. 꽃 달고 하시니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꽃단 방송에. 김에 네. 네, 저희 어렵거든요. 네. 그러게 맞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좀 배워보겠다고 또 살아보겠다고 알아가겠다고 강좌도 신청하시고 듣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또 나중에 이거 녹화해서 뭐 도나요 안 도나요? 어딘가 네, 돌아요. 도는데요. 그 도는 걸 그냥 우연이라도 보게 될 그 분들에게 이제 페미니즘 속에 뛰어든 그 분들에게 네. 좀 이렇게 용기의 한마디를 좀 부탁드려요. 버텨라. 용기를 주라니까 왜 지금 라고. 버텨라 버티자. 버텨라, 버티자. 그러니까 저는 그 버티자 뒤에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혼자 버티기엔 참 힘들죠. 네.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연대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왜 버텨낸 자만이 갖는 이 존재의 힘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왜 말로만 막 이론을 얘기하신 분들은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존재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살려냄의 부분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뵙다 보면은 그 존재의 힘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페미니즘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공을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많이 언니니까. 네. 어머 아니 어머. 많이 언니니까. 이렇게 친구인 줄 알았어 소영아. 끝나자마자 도망가야지. 제가 많이 이렇게 내어주는 네. 방향으로 이렇게 용기를 네. 주도록 해볼게요. 큰 언니가 있다는 네, 되게 네. 큰 힘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언니도 좀 분발 좀 해봐요. 아, 예. 앉아만 있지 말고.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후원 뭐 그거 얘기 말고. 예, 저는 이번에 이제 교수님하고 강좌 얘기도 하고 이제 사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용기와 격려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페미니즘이라는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나눌 수도 있겠구나. 제가 받은 용기와 격려를 또 다른 사람도 나누고 또 같이 이제 그런 걸 서로 나누면서 정말 버틸 힘을 가지는 거, 근력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좀 걸 많이 만들고 싶다는 그런 또 포부, 기획자의 포부. 네. 좋습니다. 잘리지 않는 한. 네.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잘리면 못합니다. 아유,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데 뭐 설마. 예. 아니, 저 여기 좋아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설마 그런 기획을. 네, 좋습니다. 우리 백소영 교수와 함께하는 AS 라이브 방송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우리 그래요. 네. 어머, 이런. 자, 이제 2부 순서로 축하 무대 하면 좋겠지만 그럼 각자 집에서 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저희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네.
경례.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로 하나요? 네. 네, 꽃 던질까요? 꽃좀 던지는 거였어요? 나도 던져야 되나? 아까워. 빨리 그러게. 주워. 이렇게 물도 끝났죠? 아직 아직 안 많이 끝났어요? 이게 뭐야 보일 것 같아. 이게 뭐예요?